안녕하세요. 저는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덕산네오룩스고요. 덕산네오룩스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네오룩스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형 OLED 소재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디스플레이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디스플레이 시장은 2021년 코로나 발생 이후 세트 제품에 대한 교체 사이클이 도래했고, 또 태블릿과 IT 제품의 OLED 전환과 파리 올림픽과 같은 글로벌 행사 개최로 IT 제품의 수요가 증가해서 디스플레이 시장 성장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IT용과 모바일용뿐만 아니라 차량용 OLED 시장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디스플레이 시장은 작년 경기 침체로 둔해졌던 디스플레이 시장은 올해 1,300달러 규모가 넘어서게 되면서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고, 기존 모바일 TV에서 태블릿, 차량용까지 OLED 차택이 확대됨에 따라서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36.6%에 달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시장 전망성으로 인해 가지고 OLED에 대한 스마트폰과 TV와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은 전년도에 비해서 모든 부분에서 성장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전년도보다 약 15% 정도 상승할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성장 전망으로 인해 가지고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지난해 1179억 달러에서 올해는 13% 증가한 1330억 달러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 가운데 OLED는 같은 기간 동안 25% 정도 증가한 487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성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이 OLED에 대한 시장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과 다르게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점일까라고 보게 된다면, 이 옆에 표를 보면은 알다시피 국내 기업에 대한 점유율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몰레드 시장에서 2018년도에는 한국 기업이 96% 정도에 해당하는 점유율을 차지했지만은 2019년도로 80%에 하락하게 되면서 근 4년 동안은 이 80%에 대한 점유율을 유지했지만, 최근 2023년도 같은 경우는 74%까지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이 패널에 대한 점유율을 높이게 되면서 25% 정도 이제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중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 아몰레드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커질 수밖에 없던 이유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과거부터 수주원을 투자해가지고 OLED 시장에 대응해왔고, 최근 이 OLED 수율도 굉장히 안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과 한국과 중국의 OLED 시장 격화 속에서 중국의 애국 소비 열풍이 벌었고, 또 중국 정부의 자국산 부품 사용 장려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되면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몸집을 키웠다라는 거죠. 하지만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의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깨기 위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세계 최초로 8.6세대 IT용 OLED 라인 투자를 본격화했고, 지난 8일 충남 아산 캠퍼스에서 A6 라인 설비 반입식을 진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A6 라인 같은 경우 그리고 이 A6 라인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4조 1천억을 들여서 기존 LA 라인을 개조해서 만드는 8.6세대 IT용 전용 OLED 라인이고, 2026년 양산 예정이면서 연간 1,000만 개의 노트북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시설에 대한 최근 신규 라인 클린룸 공사를 마무리했고, 또 OLED 유기재료를 디스플레이 화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착기 반입을 시작으로 연내 주요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8.6세대의 IT OLED 라인을 구축하는 작업이 본격화가 됐음을 알리면서 이 OLED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OLED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현재 현대자동차와 페라리, BMW, 아우디 등 글로벌 업체를 현재 고객사를 확보했고, 최근에는 BMW 그룹의 미니 브랜드와 함께 원형 OLED 디스플레이 개발을 하는 등 완성차 업체와 협업도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용 OLED 부분에서도 현재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덕산네룩스가 이 삼성 디스플레이 OLED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 만큼 이제 일반 모바일과 태블릿과 같은 IT 제품 말고도
이 차량용 부분에서도 이 OLED 소재를 공급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덕선네룩스가 이 차량용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다 보니까 덕산 네룩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찍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덕산 네룩스에 대한 주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덕산 네룩스에 대한 주가를 보게 된다면은 이제 이런 박스권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박스권 하단 부분을 돌파한 후에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됐고 다시 이 부분에서 반등이 왔지만은 결국 이 박스권 하단 부분을 다시 돌파하지 못하면서 눌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눌림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 단기 이평선들도 다시 하방으로 돌고 있는 상황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덕산네룩스 같은 경우는 현재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떤 뚜렷한 큰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덕산네룩스 같은 경우는 조금 관망하면서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멈추고 바닥을 잘 만들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바닥을 잘 만들었 다음에 이 부분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러한 라인들까지도 상승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상승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런 부분들은 강한 매물대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소폭 눌림이 나올 수가 있는 시나리오도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덕산네룩스가 이런 부분에서 바닥을 만든 흐름이 나오다가 이런 라인 바닥을 제대로 다지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이탈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리스크 감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덕선네룩스에 대한 주가 움직임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다 보니까 덕선네룩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덕선네룩스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으로서 최근 이 디스플레이 업황이 점점 호전됨에 따라서 덕선네룩스에 대한 추가적인 매출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24년도 1월 달에 기대를 해봤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1분기가 다 끝나가는 상황에서 살펴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강세로 인해 가지고 국내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이 많은 패널을 출하를 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거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이 많은 출하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덕선네루스가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매출액이 나오지 못할 수가 있는 실망감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소폭 이제 많이 증명된 실망 매물이 조금 쏟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디스플레이 업황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은 확실하다 보니까 덕선네룩스도 이에 발맞춰서 OLED 소재 기업을 삼성 디스플레이 말고도 다른 기업들에 많이 납품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매출액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덕산네룩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현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